자,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동안에 양당 후보들은 위기와 기회도 번갈아 가면서 맞았죠. 각 당이 꼽은 후보들의 결정적인 순간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민주당이 꼽은 이재명 후보의 결정적 장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돼서 그 점만 정상화돼도 제가 보기에는 4,500 정도가 분이 넘지 않을까요? 저 상대원 꼭대기에 우리가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발에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야간 작업 처리가 끝나고 오면 낮에 그 오랜 시간 일하시고 나서도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뽑은 이 이재명 후보의 결정적 세 가지 장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유튜브 3프로TV에 출연을 했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성남 상대원 시에 가서 이 시장 연설을 할 때 눈물을 흘리던 이재명 후보, 또 마지막 TV 토론을 하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했던 장면 세 개를 뽑았습니다. 이도훈 의원님은 글쎄요, 민주당이 꼽은 그 결정적 이 장면 세 가지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1번, 2번은 플러스 효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성남시장으로서 또 경기도지사로서 시정과 도정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의 그 실물 경제를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 비하면 확실하게 상대적인 우위를 갖는 분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강조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그 부분에 인정을 해야죠. 두 번째 이제 눈물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치인의 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많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네. 정치인이 울어버리면 그럼 국민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에 나왔을 때 처음에 말이 거칠다, 행동이 너무 조금 이렇게 차가운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인간미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저기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진정성은 담겨 있다고 보고,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고 중대총에서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대장동 관련해서는 아무리 어떤 논란을 한다 하더라도 대장동 사업을 벌일 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고 본인이 설계자라고 했고,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던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을 인사를 했고 본인이 인허가권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게 윤석열의 책임이다, 윤석열 게이트다,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거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지나친 정치 공세였죠. 네. 자, 상대원 시장에서 이 눈물을 흘렸었던 저 모습,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모습이기도 했었죠. 어머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울컥했던 그 장면이기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꼽은 윤석열 후보의 결정적 세 장면은 뭘까요? 이 장면도 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꼽은 윤석열 후보의 결정적인 세 가지 장면. 첫 번째가 이제 검찰총장 사퇴하고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 장면이었고, 두 번째가 지지율 위기에서 선대위 해체하면서 돌파를 시도했던 부분. 자, 그리고 마지막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이 있었죠. 단일화 성사.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잊고 있었던 사실이 약간 또 다시 네. 주마등처럼 회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윤석열 후보가 돼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준비됐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네. 있었는데 조금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좀 본인의 어떤 장점이 조금 더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랄까 아니면 좀 더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검찰총장에서 파격적으로 후보가 된 거 굉장히 진짜 결정적인 이거는 어떤 개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엄청난 이제 사건이었죠.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때 후보 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네. 당의 어떤 위기나 이런 걸 극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떤 새로운 도약의 어떤 계기가 됐지만 또 네. 내용상으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극적으로 돼서 네. 단일화가 조금 더 그러면 그 두 후보 사이에 조금 국민들과 함께 했더라면 그 단일화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결정적 장면들이 글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국민들의 감동을 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네. 예, 그렇게 그때 당시에 선대위 해체하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홍이 아주 깊어졌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걸 과연 해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후보로서 이 능력을 검증받고 입지를 다질 수 있느냐 여부로 굉장히 잣대 삼았었던 시기가 있기도 했었죠. 자, 심상정 후보는 아무래도 토론회 때의 모습을 아주 인상 깊게 봤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양당 후보를 동시에 압박했던 심상정 후보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첫 토론에서 안희정 씨 이 성폭력 2차 가해자가 선본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2차 구체적으로 가해자 누구를 지칭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 없어서 국민들 앞에서 확인해보고 또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네. 피해자한테라도 확인해보는 절차라도 거치시는 네. 그런 정성은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이 성인지 예산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만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삭감해서 국회 예산 맞겠다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거든요. 우리 윤 후보님 곁에서 여성 정책을 제대로 코멘트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이준석 대표 말고 없습니까? 자, 단장님, 이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이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 여성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용기를 주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대선에 대해서 특히 이제 2040까지도 포함을 시키시더라고요. 여성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그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전통적으로 정의당이 심상정 후보보다는 정의당이 젊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되어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의 지지율을 보면은 여론조사 지금까지 온 걸 봐서는 그렇게 흡수를 한 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오늘 투표 결과를 다시 봐야겠습니다만은 여성 투표 유권자들이 지금 그 제가 바닥에서 좀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젠더 이슈보다는 그 실생활에 그러니까 본인이 뭐 집값이라든가 아니면 아이 양육이라든가 보육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 갖고 있던 기존의 여성에 대한 뭐 부분은 조금 시대에서 이제는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의 말들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5차례 TV 토론회에서 서로 맞붙었는데
서로를 향한 날선 신경전 속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후보님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한참 전에 나온 얘기예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자,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후보자 가족들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었죠. 양당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두 번이나 연출되기도 했는데 그 모습도 잠시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선거 기간 동안에 부부 공동 유세는 없었습니다. 자, 투표도 결국 따로 하기도 했었는데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지난 4일 사전 투표를 했고요.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오늘 오후에 집 근처에서 따로 또 투표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어떤 유세에 동참하지는 못하고 이 선거 유세가 마무리됐습니다. 언제 유세에 동참할지도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결국엔 공식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배우자 논란을 비롯한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니기도 했죠. 두 후보들도 본인들의 비호감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부단히도 많은 노력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귀엽다! 귀엽다! 네, 역시 팬 서비스 훌륭하십니다. 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후보님을 형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제가 정렬이 형 이렇게 부르는 거 저는 그렇게 괜찮을까요? 부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후보님, 과거에도 총장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이가 아래면 위에다가 형 그러고. 자, 이재명 후보는 여성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을 했고 윤석열 후보도 청년들을 겨냥해서 꼰대 이미지를 벗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 변신 노력 좀 많이 극복을 했다고 보십니까? 뭐 노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뭐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노력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평가해 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그 이후에도 왜 본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네.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당선자들이 그 마음을 참 잊어버리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고 네. 잠깐 지났지만 그 배우자 문제는 중요하니까 네.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가운데 어느 분이 그 대통령 부인이 되더라도 김건희 씨든 김혜경 씨든 존중받아야 됩니다. 대통령 네. 부인으로서. 그러나 아마 두 분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까지 받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존중뿐만 아니라 존경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뭐 문제가 많았지만 앞으로 노력하길 바라고 네. 이 기회에 우리가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의전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네. 또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건지 네. 심지어는 여사라는 표현도 꼭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도 방송에서 김건희 씨, 김혜경 씨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 언론에서도 또 네. 시민사회에서도 논의하는 기회가 되고 싶고 또 하나는 최근에 약간 지금 뭐 현재 청와대의 그 저 제2부속실 그 저 특활비 관련된 문제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네. 앞으로도 뭐 윤석열 후보는 제2부속실을 아예 없애겠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저 대통령 부인을 지원하는 기능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관련된 인원 예산 알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공개해야 된다 봅니다. 네. 뭐 지금 하신 말씀은 특정인을 겨냥해서라기보다는 두 후보의 배우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지금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도 이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후보자 배우자 문제는 대선이 끝나도 불씨로 계속 남을 거거든요. 네. 진상규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사법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선거에서 뭐 이긴 쪽은 털고 진 쪽은 뒤집어쓰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철저하게 법리에 맞게 상식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시는 분도 그것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또 지지층에서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이 배우자 리스크를 포함한 뭐 후보 본인 리스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좌우할 거다. 네. 그 점에서 굉장히 공명정대한 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직 가려지진 않았지만 당선자 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